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항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은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퇴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젊은데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나?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 20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30대가 되고 방금 30대였는데 벌써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냉혹한 현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신 김 씨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 교육비로 대부분의 수입이 나갔고 집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으며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돈은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식당 운영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이 60대의 몸으로는 버거웠습니다. 결국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를 했지만 지금 김 씨는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혼자 사시며 매달 공과금과 식비를 걱정하며 지내십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내시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무더위를 견디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김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운동이 아니라 버려진 캔이나 폐지를 주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라면 반 개로 때우시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해결하십니다. 저녁은 또 라면 반 개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부담스럽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참고 견디십니다. 진통제만 사서 드실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명절에만 짧게 통화하십니다. 김 씨는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정말 서럽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씨 68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박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은행원이면 노후 걱정 없겠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태주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1,500만 원을 쓰고 집 수리비로 500만 원을 쓰니 1년도 안 돼서 바닥났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금방 바닥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보험료,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박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한두 시간을 걸어 다니며 골판지를 모읍니다. 하루 종일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제가 폐지를 줍다니.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무감각해졌어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분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씨 70세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십니다. 약값만 해도 월 15만 원, 병원 진료비까지 합하면 월 25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에 3개월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추가로 3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 건강 챙기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아프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하루 3번 먹어야 할 약을 2번만 먹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씨는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월 75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여기서 병원비 25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7천 원도 안 됩니다. 아침은 거의 굶어요.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먹고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계란으로 때워요.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고 돈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어떨까요? 만약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김철수 씨, 박영희 씨, 이순자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자 가장 큰 친구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낭비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부족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수 씨, 45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20대와 30대를 정말 열심히 일하며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진도 빠르게 했습니다. 연봉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번 돈은 모두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 썼습니다. 20대 후반에 3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차를 탈 자격이 있어 하면서요. 30대 초반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를 모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1년에 2~3번씩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잘 나가네. 부럽다. 정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번 돈이 수억 원인데 모아놓은 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비상금으로 남겨둔 것이지 노후를 위해 계획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은퇴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월 150만 원으로 늘었고 작은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 대출 상환도 남아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3억 원이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50만 원씩 월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이었지만 대출 상환 2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부모님 용돈 1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까지 하려니 벅찼습니다. 20대 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모았더라면, 30대 때 조금만 덜 쓰고 저축했더라면 후회가 너무 큽니다. 지금은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3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해요. 60세까지 15년 남았는데 이 속도로는 1억도 모으기 힘들 것 같아요. 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25세부터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다면 어땠을까?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60세가 되면 약 4억 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5세부터 시작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1억 5천만 원밖에 모을 수 없습니다. 20년의 차이가 2억 5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미 씨 38세는 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최 씨도 월급을 거의 다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좋은 레스토랑, 카페.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아야겠다. 최 씨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것을 그만두고 카페 가는 횟수를 줄이고 외식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매달 80만 원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새로 샀다고 자랑하면 부러웠고 카페 안 가니까 무료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이 돈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싶었어요. 최 씨는 지금 5년째 저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둔 돈이 5,500만 원입니다. 60세까지 22년 남았어요. 이 속도로 계속 모으면 2억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일찍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10년 후에 여러분에게는 그때라도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약 6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월 6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 한 칸짜리 원룸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7천 원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식비,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로 은퇴 전 소득의 최소 70%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은퇴 전에 월 400만 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월 280만 원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2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5년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세대가 받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월 60만 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식들이 돌봐줄 거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미영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두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결혼도 잘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딸은 이화여대를 나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느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대출이 6억 원입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300만 원이 나갑니다. 아들의 월급이 600만 원인데 대출 상환 3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아이 학원비 1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작은 딸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친정엄마께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부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자식들이 효자 효녀라고 해도 그 아이들도 살기 바빠요. 우리 세대는 부모 봉양하면서 자식 키우느라 정명 없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차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는커녕 오히려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명절 때 용돈 5만 원씩 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사줍니다. 할머니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주들한테 미안해요. 친구들은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던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용돈도 못 받고 맛있는 것도 못 얻어먹으니까. 세 번째 착각은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씨, 65세는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집값이 4억이라고 하지만 이걸 팔면 저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를 주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돈으로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은행 이자율이 연 3%라고 하면 2억 원으로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최 씨는 영모기지론도 알아봤습니다. 4억 원짜리 집으로 영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돈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생활비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집은 있지만 가난한 거예요. 집값이 높다고 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아요. 65세의 나이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밤새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은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대라면 은퇴까지 30년 남았습니다. 40대라면 20년, 50대라면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이 길다고요? 지난 10년을 돌아보세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요? 대구에 사시는 이현숙 씨, 52세는 은퇴까지 아직 8년 남았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6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일찍 은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8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길지 않아요. 건강이 나빠지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아야 하는데 병원비도 나가고 정말 막막해요. 네 번째 이야기, 은퇴 준비를 미루는 이유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퇴 준비를 미루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지훈 씨, 38세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되지만 매달 빠듯합니다.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에 150만 원, 큰아이 학원비에 80만 원, 작은아이 학원비에 50만 원, 식비에 60만 원, 통신비에 15만 원, 공과금에 20만 원, 차량 유지비에 2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이미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축,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큰애가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학원비가 더 늘어날 거고, 작은애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들 거예요. 언제 노후 준비를 하라는 건지. 한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8시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면 8시입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일을 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일을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넘어갑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부모님 댁에 가고 쉴 틈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하고 싶죠. 하지만 언제 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매일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둘째, 막연한 두려움과 무지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경희 씨 42세는 평생 저축만 해왔습니다.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모았지만 낮은 이자율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괜히 했다가 손해볼까봐 무서워요. 뉴스에서 주식으로 큰돈 잃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냥 은행 예금이 마음 편해요. 이 씨는 1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모았습니다. 총 5,400만 원을 저축했고 이자까지 합쳐 현재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15년 동안 모아서 6천만 원입니다. 많은 돈일까요? 만약 이 씨가 같은 돈을 연 5%의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약 8천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2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만약 연 7%의 수익률이었다면 약 9,500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3,50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안전하게만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겨우 2%.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라도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해야겠어요. 셋째, 아직은 괜찮아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울산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박철호 씨, 48세의 이야기입니다. 체력이 좋아서 50대, 60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걱정 없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최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걸 들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이 끄떡없었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죠. 하루에 시멘트 포대 50개도 날랐어요. 그런데 40대 후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이러다 일을 못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죠? 박 씨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번 돈을 다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건강은 언제든 나빠질 수 있는데. 현재 박 씨는 가벼운 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월 350만 원을 버는데 가벼운 일로 옮기면 월 18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당장의 소비가 미래의 안정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부천에 사시는 임수진 씨, 35세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지갑, 월급의 대부분을 명품 구매했습니다. 일하는 재미가 뭐예요? 번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도 부러워하고요. 임 씨의 월급은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150만 원, 명품 구매로 150만 원, 외식과 여가로 50만 원. 매달 통장이 바닥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뭐. 지금 젊을 때 즐겨야죠. 늙어서 돈이 많으면 뭐해요? 즐길 수도 없는데. 하지만 최근 임 씨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다녔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배님도 젊을 때 저처럼 돈을 다 쓰면서 살았대요. 나중에 생각하면 돼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후회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무서워졌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5번째 이야기,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송민지 씨, 3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매달 급여의 10%를 무조건 저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친구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라고 했지만 저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 저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송 씨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매달 급여일에 자동으로 25만 원이 저축통장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3,500만 원이 모였어요. 복리 효과로 원금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리고 중간에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올라서 지금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송 씨는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저축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벌써 3,500만 원을 모았어요. 이 속도로 계속하면 60세까지 2억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월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료비는? 여가 활동비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한다면 23년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총 5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김성수 씨, 45세는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그냥 돈을 모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60세까지 3억 원을 모으기로 했고, 그러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의 수익률이 필요한지 계산했어요. 김 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60세까지 15년 남았습니다. 3억 원을 모으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매달 약 14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140만 원을 저축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았어요. 첫째, 차를 팔았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량 유지비 월 80만 원을 아꼈어요. 둘째, 외식을 줄였어요. 주 3회 외식하던 것을 월 2회로 줄여서 월 40만 원을 아꼈어요. 셋째, 통신비를 절약했어요.
알뜰폰으로 바꾸고 인터넷 요금제를 낮춰서 월 5만 원을 아꼈어요. 이렇게 해서 김 씨는 매달 125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15만 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보너스로 채울 계획이에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실천하기도 쉬워졌어요.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ETF,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안양에 사시는 정혜진 씨, 40세는 세 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은 연금저축에, 50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부담이 줄어들어요. 펀드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아요. 비상금은 급할 때 쓸 수 있고요.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정 씨는 5년 동안 이렇게 저축한 결과 현재 총 5,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연금저축 1,800만 원, 펀드 3,200만 원, 비상금 800만 원입니다. 60세까지 20년 남았어요. 이 속도로 계속하면 2억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야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은퇴 준비가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성남에 사시는 이지은 씨. 35세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배달 음식으로 30만 원, 택시비로 15만 원, 충동구매로 2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줄 몰랐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씨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돈은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충동구매를 줄이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삽니다. 그렇게 하니 충동구매가 80% 줄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주일만 지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모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둘째,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광명에 사시는 박준호 씨, 43세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없고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제 지식을 나누는 것도 보람있고 추가 수입도 생기니까 일석이조예요. 이 돈은 전액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박 씨는 5년 동안 이렇게 번 돈으로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본업 월급으로는 생활하고 부업 수입은 전액 저축해요. 그렇게 하니까 부담도 덜하고 저축도 잘 돼요. 셋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구리에 사시는 최영수 씨, 50세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주변에서 보니까 무서웠어요. 최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합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이 습관이 됐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유지하면 당뇨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게
곧 돈을 아끼는 거더라고요. 넷째, 계속 배우세요. 화성에 사시는 윤미선 씨, 55세는 최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계획입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달라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 윤 씨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시급 2만 원을 받으며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 돈도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째 이야기. 정부 지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강민호 씨, 38세는 3년 전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3만 원씩 납입하여 연간 400만 원을 채우고 매년 66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저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회사 선배가 알려줘서 시작했는데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제 부담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지만 66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334만 원만 부담하는 셈이죠. 강 씨는 3년 동안 1,200만 원을 저축했고 19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은 돈도 다시 저축해요. 그렇게 하니까 더 빨리 늘어나요. 둘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박지영 씨, 42세는 최근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 주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운영하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 씨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형에서 수익형으로 바꾸고 펀드도 직접 선택했습니다. 1년에 5%의 수익률만 낸다면 20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셋째,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모르고 계십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이상부터 매 최대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보세요. 8번째 이야기, 실제 성공 사례들. 용인에 사시는 김동수 씨, 62세는 30년간 꾸준히 준비한 끝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부터 월급의 20%를 무조건 저축했고 40대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젊을 때 저를 구두쇠라고 놀렸어요. 다들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녔죠. 회식 자리에서도 이 차는 거의 안 갔어요. 친구들은 너무 안 논다고 했지만 저는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김 씨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30대에는 매달 6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40대에는 월급이 올라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50대에는 1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40대 중반에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 샀지만 임대료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50대에는 그 오피스텔을 팔아서 수익을 냈고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은 은퇴 후에도 일하느라 바쁜데 저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살아요. 그때의 절제가 지금의 자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김 씨는 현재 월 3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150만 원, 임대 수익 7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대출도 없고 건강도 좋아서 매달 100만 원 정도는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가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은퇴 후 삶이 이렇게 여유로울 줄 몰랐어요. 젊을 때 힘들게 모은 보람이 있네요. 파주에 사시는 이영희 씨, 60세는 늦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45세까지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언제까지 일할 수 없구나 하고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안 하셔서 마지막 몇 년이 정말 힘드셨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씨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사치를 완전히 끊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외식을 거의 안 했고 옷도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전문가와 상담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2억 원을 만들었어요. 본업 월급에서 매달 120만 원, 부업 수입 6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씩 저축했어요. 이 씨는 지금도 계속 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일하는 게 좋아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여유예요. 돈이 없으면 억지로 일해야 하지만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9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 준비하세요. 고향에 사시는 박상철 씨와 김미숙 씨 부부는 함께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계 회의를 열어 지출을 점검하고 저축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서로 얼마를 버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부부는 함께 목표를 세웠습니다. 60세까지 3억 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100만 원, 아내는 매달 8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계회의에서 지출을 점검합니다.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니까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어요. 돈 문제로 싸우는 일도 없어졌고요. 박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대신 너희도 너희 노후를 준비해야 해. 자녀들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일찍부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25세부터 저축을 시작했고 작은 딸도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연금 저축에 가입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실천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지민 씨, 34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30만 원을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생각만 했었어요. 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실행에 옮겼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해요. 여러분도 한지민 씨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월 30만 원으로 충분한 것이 나중에는 월 100만 원을 저축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한 달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줄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셋째,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연금 상품을 알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매달 자동이체로 저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하면 쓰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일곱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며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은퇴 준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